선생님, 저는요, 정말 억울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50대 여성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남편 건강 챙긴다고 매달 수십만 원어치 영양제를 식탁 위에 쌓아두고 본인도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는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5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겁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마다 수북이 쌓인 영양제를 물과 함께 꿀꺽 삼키면서 과연 이게 정말 내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찜찜한 의심. 분명히 몸에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피로감은 그대로이고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가 낀 듯 뿌옇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양제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세포의 움직임을 연구해온 생물학자로서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천 개의 논문을 검토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억울함과 배신감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왜 비싼 돈을 쓰고도 건강해지지 못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건강 상식의 많은 부분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40년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게을러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타민 부족, 미네랄 부족처럼 무언가 부족함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충하려 애썼죠. 하지만 진짜 적은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바로 내용물 피로입니다. 내용물 피로.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우리가 밀어넣는 질 낮은 영양소들을 처리하느라 오히려 지쳐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고급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엔진에다 고급 휘발유와 비슷하게 생긴 찌꺼기가 잔뜩 낀 저급 연료를 그것도 양으로만 승부하며 매일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 특히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이 저급 연료를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 활성산소라는 독성 가스만 잔뜩 내뿜게 되죠. 몸에 좋으라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함량에 속았습니다. 1000mg이냐 5000mg이냐 하는 숫자에 현혹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질로 그리고 활성화로 말합니다. 100대의 고물 트럭이 아니라 단 한 대의 최신형 스포츠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내용물 피로에서 벗어나 내 몸의 엔진을 다시 깨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할 패러다임은 보충의 시대에서 활성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채우기가 아니라 깨우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잠재력이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열쇠를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를 10가지, 20가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몸의 활성화 스위치를 켤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양 시너지와 생체 이용률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40대 초반의 한 IT 기업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편의상 김 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대표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건강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입에는 늘 피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분의 책상에는 온갖 종류의 고급 영양제가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 직구한 멀티비타민, 홍삼, 마그네슘, 오메가3, 어림잡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일 좀비처럼 회사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만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님, 그 영양제들 일단 전부 끊으시죠. 김 대표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이걸 다 끊으면 전 죽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 이걸 계속해서 드시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파업 직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이유도
결국 이 작은 공장에 연료를 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엔진의 스파크를 튀겨주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엔진 자체를 계속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김 대표는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먹었지만 정작 이 두 가지 핵심 부품은 공급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엉뚱한 부품들만 잔뜩 창고에 쑤셔넣어 공장 라인을 멈추게 한 셈이죠. 저는 그에게 널려있던 영양제를 모두 치우게 하고 활성형 코엔자임 Q10과 PQQ라는 성분을 조합하여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영양제를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스파크 역할을 하는 코큐텐과 새 엔진을 만드는 PQQ가 만나자 김 대표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다시 부르릉하고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김 대표는 제게 전화를 걸어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제 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10가지 영양제를 먹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살아있는 에너지를 단 2가지의 활성화 조합으로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충이 아닌 활성화의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연료를 넣고 계십니까? 혹시 엑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 그런 엉터리 연료만 붓고 계신 건 아닌가요? 두 번째로 브레인 포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 많은 분들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60대 여성 작가셨던 박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평생 글을 쓰며 사셨는데 몇 년 전부터는 한 문장을 쓰는 것도 버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녹이 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노화 현상이라며 혈액순환제나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을 권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뇌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은 제2의 뇌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가 바로 우리의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장이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다면 독성물질과 염증이 장 누수를 통해 혈관을 타고 그대로 뇌까지 올라갑니다. 뇌에 좋다는 걸 아무리 먹어봤자 밑에서 계속 독가스가 올라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만 보는 것은 불이 났는데 연기만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시작된 발화점을 찾아야 합니다. 박 선생님의 발화점은 장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당장 뇌 영양제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와 좋은 군대가 되어줄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장 점막의 방어막을 재건해줄 글루타민을 처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타버린 민둥산에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식이섬유를 공급하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좋은 나무를 심고 산불이 다시 번지지 않도록 글루타민이라는 방화벽을 치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한 달, 2달, 박 선생님의 장이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수줍게 웃으시며 새로 쓴 시 한 편을 제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속에 안개가 걷혔어요. 잊고 있던 단어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뇌에 직접적인 약을 쓰지 않고도 제2의 뇌인 장을 다스림으로써 진짜 뇌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유기적인 연결을 이해하는 시너지의 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우리 몸을 조용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불씨와 같습니다. 관절염, 피부염, 비염, 이름 뒤에 염자가 붙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병의 근원이죠. 은퇴 후 등산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셨던 70대 최 선생님. 하지만 무릎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산에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소염 진통제는 그때뿐 속만 쓰려 결국 약을 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을 잡기 위해 오메가3나 강황인 커큐민 같은 것을 드십니다. 물론 좋은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왜 최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을까요? 다시 한번 시너지의 문제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 불씨를 끄는 소방수입니다. 커큐민은 그 소방수가 현장에 더 잘 도착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교통경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가 활성형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소방수가 물이 없는 물총을 들고 있고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엉터리로 한다면 불이 꺼질까요? 중요한 것은 형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오메가3가 아니라 이미 몸이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된 RTG 형태의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또한 커큐민은 입자가 너무 커서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천 분의 1로 쪼개어 흡수율을 수십 배 높인 미세라 커큐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소염 진통제 대신 이 두 가지 활성화된 조합을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최고급 소방수와 최정예 교통경찰이 만난 겁니다. 3개월 후 최 선생님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 문을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동네 뒷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환하게 웃음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올바른 방식으로 쥐어준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활성화와 시너지라는 개념에 조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이 활성화의 중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 해소를 위해 고함량 비타민 B 복합체를 드십니다. 그거 먹었더니 소변만 노랗게 나오고 속만 쓰리고 잠만 안 와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드신 것이 활성형이 아니라 합성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 공장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시아노코발라민 같은 합성형 비타민 B는 공장에 철광석을 그냥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 철광석을 녹이고 재련하고 가공해서 엔진 부품으로 만들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또 써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 재련 설비가 아예 고장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메틸코발라민과 같은 활성형 비타민 B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완벽하게 가공이 끝난 엔진 부품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받아서 즉시 조립만 하면 됩니다.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즉각 생성됩니다. 여러분은 공장에 철광석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엔진 부품을 넣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내용물 피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철광석을 재련하느라 지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용물 피로의 핵심입니다. 진짜 피로 해소는 내 몸이 더 이상 불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가장 완성된 형태의 활성형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100mg의 합성형보다 세포에 즉시 흡수되는 10mg의 활성형이 수백 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깨웠고 장을 다스렸으며 염증의 불을 껐고 활성형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노력이 문 앞에서 가로막힌다면 어떨까요? 최고급 활성형 영양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혈관을 타고 드디어 세포라는 목적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세포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바로 세포 수용체 둔감증입니다. 우리의 세포 표면에는 수용체라는 수만 개의 초인종이 있습니다. 영양소나 호르몬이 와서 이 초인종을 눌러야 문이 열리고 비로소 세포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독소, 잘못된 식습관은 이 초인종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초인종이 녹이 슬거나 껌이 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세게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리이고 그 많은 영양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이 열릴 거라 믿고 문 앞에 활성형 영양소라는 택배 상자만 잔뜩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녹슨 초인종을 고치고 굳게 닫힌 세포의 문을 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지난 10년간 저와 같은 과학자들이 매달려온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마스터키에 근접하는 물질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타모와 같은 특정 핵산 기반의 물질이나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특정 펩타이드 복합체 같은 것들입니다. 이 물질들은 스스로가 엄청난 영양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열쇠 구멍에 낀 녹을 제거하고 초인종을 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들은 다른 영양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활성화의 활성제인 셈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례에서 본 코큐텐이 10의 에너지를 낸다면 이 수용체 활성제가 결합될 때 10이 아니라 1000의 에너지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암이나 치매와 같은 세포의 근본적인 변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 우리가 도달한 가장 강력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단 2% 부족했던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 성분과 관련하여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물 피로라는 진짜 적을 명명했고 보충이 아닌 활성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장, 염증, 활성형, 그리고 마지막 세포 수용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을 깨우는 5가지 시너지 루프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몸의 주인이자 위대한 지휘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포라는 연주자들이 무슨 악기를 가졌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악보만 잔뜩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음만 발생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에게는 활성형이라는 최고급 악보가 필요하고 시너지라는 아름다운 화음이 필요하며 수용체라는 잘 조율된 악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만들 힘은 그 어떤 비싼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는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난 수십 년간 주인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건강으로 가는 길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내 몸 본연의 힘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영양제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내 몸의 엔진 부품입니까? 아니면 철광석입니까? 그것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좋은 정보를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고맙습니다.